아니 누구는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또 누구는 영양제를 꼭 먹으라고 하고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건강에 투자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약사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영양제를 찾는 분들도 정말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만큼 영양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광고도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넘쳐나는 영양제 광고 속에서 의문이 생겨납니다. 이거 다 사기 아니야? 밥만 잘 먹으면 영양제 먹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죠. 사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답변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의 기준. 우선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의 기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이 아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 웰빙한 상태를 말한다. 이제 말이 좀 애매하죠?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10대의 젊은 청년과 80대의 노인이 있습니다. 이 두 분 모두 현대의학적 기준으로는 아무런 질병이 없습니다. 만약 기준을 80대 노인에 둔다면 여러분은 그리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대의 건강 상태가 기준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두 분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적인 컨디션. 두 번째, 신체의 활력. 세 번째, 면역력. 여러분들께서 좋은 컨디션과 더 많은 에너지 그리고 활력을 바란다면, 그리고 더 강한 면역력을 바란다면 여러분들은 영양제를 꼭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현대인의 밥상. 아주 먼 옛날, 과거에는 수렵 채집 사회였습니다. 맘모스를 때려잡아서 먹고 과일이랑 야채 따다 먹고 그랬죠. 음식들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다만 풍족하지 못했죠. 현대인의 식탁은 음식이 아주 푸짐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른 점이 많죠. 탄수화물과 지방은 풍부해졌지만 그 외에 다양한 영양소는 고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경사회로 진입하고 나서 수없이 많이 농작물을 재배하여서 먹습니다. 매년 농작물을 재배해서 먹다 보니 토양에 영양소가 상당히 많이 고갈되었고요. 지금도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땅에 영양소가 많이 고갈되었다. 이게 1차적인 원인이고요. 다음으로는 식품들이 가공, 유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품은 그 자체로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걸 그대로 두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자연적으로 분해되죠. 이걸 상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공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천연 영양소는 파괴되고 방부 효과를 위해 과량의 당이나 나트륨, 방부제가 첨가되죠. 심한 경우 튀겨내거나 지방이 섞여 가공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식품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탈탈 털린다. 이게 2차적인 원인입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현대인의 밥상으로는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보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탄수화물, 설탕, 과당, 나트륨, 그리고 몸에 나쁜 지방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몸을 망가뜨리는 성인병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건강하게 먹습니다. 최고의 건강 식단인 지중해식 식단으로 이렇게 알록달록한 야채, 채소, 과일을 제 땅에서 직접 재배해서 먹고요. 강에서 연어를 잡아서 회 떠먹고 기르는 닭이 새벽에 갓 낳은 달걀을 가지고 와서 푸짐하게 차려 먹는다. 매 끼니마다 왕처럼 차려서 여유롭게 꼭꼭 씹어 먹는다. 그런 분들은 영양제 먹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안 드셔도 됩니다. 자연에서 충분히 섭취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버드 푸드 피라미드에서 권했듯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 정도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한식 먹는데요. 한식 이 정도만 먹어도 괜찮죠? 성공적이죠? 이런 분들은 꼭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권장 섭취량. 그리고 권장 섭취량의 함정. 권장 섭취량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이 권장 섭취량이라는 걸 권장이라는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충분한 양이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비타민 B1, 티아민을 예로 하여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타민 B1, 티아민의 권장 섭취량입니다. 보시면 1mm에서 2mm 범위 내에 있죠. 가태화나 영유아는 0.2에서 0.3mm,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1.1에서 1.4mm, 대략 1mm에서 2m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요즘 많이 판매되고 있는 녹십자의 비맥스 메타비, 대웅의 레디비, 종근당의 벤포벨, 유한양행의 메가투르 맥스 보시면 비타민 B1을 100ml씩, 그것도 생체 이용률이 8배나 되는 활성형의 벤포티아민을
100ml씩 넣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이제 죄송합니다. 네, 다른 것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즐겨 먹고 자주 추천드리는 제품이죠. 라이프 익스텐션의 2%데이 제품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권장 섭취량의 몇 프로죠? 100%에서 12,500%까지 엄청나죠? 권장 섭취량 대비 100배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 손리서치 프리미엄 제품 멀티비타민 엘리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보시면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되는 건 조금밖에 안 넣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은 굉장히 많이 넣어놨습니다. 권장 섭취량 대비 100%가 넘고요. 25,000%도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권장 섭취량이 뭘 뜻하는지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식이 섭취 기준량이 있어요. 이게 국립과학아카데미의 의학연구소에서 설정한 영양소 기준값인데 여기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예상 평균 요구량 EAR이고요. 권장 섭취량 RDA, 그리고 적절 섭취량 AI, 상한 섭취량 UL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EAR, 이 정도 먹으면 결핍증으로 어딘가에 아파. 그래서 이거 2배 정도는 먹어줘야지. 이 정도는 먹어야지 결핍증이 잘 생기지 않아 하는 것이 바로 권장 섭취량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가 적정한 섭취량이고요. 이 이상 먹으면 과잉증으로 부작용 확률이 조금 올라갈 수 있네. 그럼 부작용 확률 없는 게 이 선이 어딜까 하는 게 상한 섭취량입니다.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 이건 안 아프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최소 섭취량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일종의 최저임금과 같은 것입니다.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최저임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은 사실상 미니멈 데일리 인테이크, 최저 섭취량이에요. 최저임금 같은 겁니다. 제가 기준으로 잡는 건 다르죠. 제가 영양제를 드셔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 책과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항상 말씀을 드리죠. 기본 3종 세트는 꼭 드시라고. 그리고 기본 3종 세트 선정을 할 때 이 선정 기준은 최적 섭취량을 기준으로 삼는데 최상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의 양이 바로 최적 섭취량입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득과 행복과의 관계를 정리한 리처드 이스털린 교수님이 계신데 일정 수준까지 소득이 도달하면 그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이걸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하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양의 소득을 뜻하죠. 이 정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준으로 삼는 최적 섭취량은 이런 겁니다. 서울에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아이도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소득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수억 대, 억대 연봉을 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잡으면 영양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저 섭취량 기준으로 잡으면 음식만 잘 먹으면 보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최저임금을 받으면 삶이 여유롭나요? 행복해질 수 있나? 쉽지 않죠. 최저임금으로는 어렵습니다. 억대 연봉 기준으로 살아야지 여유가 생기겠죠. 영양소도 똑같습니다. 권장 섭취량 기준으로 하면은 영양제 먹을 필요 없지만 정말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적 섭취량 기준을 잡아야 되고 최적 섭취량 기준으로는 음식으로 보충이 안 돼요. 영양제를 꼭 드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양제 먹어 말어. 제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게요. 3가지를 기준으로 삼았죠. 첫 번째, 건강의 기준. 나는 안 아프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먹을 필요 없고요. 나는 면역력이 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건강 상태를 가지고 싶다 하시면 드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매 끼니마다 왕처럼 푸짐하게 여유롭게 먹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양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대부분의 현대인들과 같이 평범하게 먹습니다 하는 분들은 영양제 드셔야 됩니다. 나는 최저임금을 받아도 행복할 수 있다. 영양소로 따지면 난 권장 섭취량, 결핍증이 생기지 않는 최저 기준을 충족만 시키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영양제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드시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최적 섭취량 기준으로 여유롭게 풍족한 영양소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를 드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아프지만 않으면 오케이.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이걸 직접 길러서 매 끼니를 왕처럼 먹는다. 스트레스 없고 일도 안 한다. 행복하게 잘 지낸다 하시는 분들은 영양제 먹지 마세요. 그런데 나는 일하는 평범한 현대인이다. 스트레스도 있고 매 끼니를 평범하게 먹는다. 좀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몸에 활력이 넘치고 면역력도 강해졌으면 좋겠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를 드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영양제 먹어 말어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